산모들은 출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엄마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응원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빠들 교육을 먼저 시켜요. 그럼에도 엄마는 강하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강하지만 이거를 엄마들이 감당하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이 출산율이 아주 낮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계신 분을 한번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하시는 김민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경 대표입니다. 네. 산후조리원 하면 이 남자들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질문을 제 위주로 좀 질문을 해볼까 해요. 네. 이 남자들도 알 수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출산 직후에 이 산모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내지는 어떤 감정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힘든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래도 산모들이 겉으로는 속에 있는 얘기를 처음부터 막 하진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언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가장 힘들어할까요, 산모들이? 저희는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요즘에 산모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기질도 틀리고 엄마들이 또 원하는 육아 케어 방식이라든지 모유수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 좀 민감도나 예민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것도 괜찮으니 언제든지 우리한테 말씀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 해드리고 리드를 해드린다. 모든 엄마들이 똑같이 아기를 케어하고 모유수유를 하고 똑같이 모든 생활 패턴을 맞출 수가 없다. 그렇죠. 여기 이제 전문적인 그 가이드라인과 지식을 갖고 있으니 사모님들 특성이나 그 기질이나 환경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조언하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산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지금은 개인 맞춤형으로 가는 것 같고 산후조리원 역시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데 특히 산모들은 제일 예민하고 심하죠. 힘든 시기다 보니까 그쵸.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읽어내고 그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눈빛만 보고도 이 산모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좀 읽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네.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결국 중요한 거는 산모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고 그 캐치를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서비스도 드림으로써 만족을 드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산모님들 처음 입실하셨을 때부터 저희는 이제 그 대응할 때부터 표정을 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날 저녁, 그날 아침, 다음날 표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안정감을 찾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계속 데이트하면서 관찰을 좀 하고 있고 이건 역시나 산모님들의 그 민감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예민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산후 우울증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수치가 높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케어가 들어가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엄마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그 조리원 자체를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네. 시설이 어떤지,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마사지를 몇 회를 하는지, 가슴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지, 신생아 케어는 몇 대 몇인지,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들로부터 내가 케어를 받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직접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 거란 생각은 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엄마는 강하지만 이거를 엄마들이 감당하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모유수유는 되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출산했다고 내가 엄마가 됐다고 그냥 당연스럽게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옛날에야 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의료적인 개입이 너무 많이 되면서 엄마랑 아기가 처음부터 분리가 돼요. 워낙은 처음부터 아기랑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그걸 조율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유를 할 수 있게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이제 시스템인데 그게 지금 다 이제 무너져 있죠. 보통 출산이라는 게 병원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병원이 이제 많은 분만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특히 한국 조련은 지금 현재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나 뭐 미국, 유럽, 필리핀, 일본 이런 데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각성을 하고 다시 이제 출산하자마자 모자 동실률을 굉장히 이제 많이 다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출산하고 나면 엄마의 휴식을 위해서 아기랑 엄마랑 완전히 분리를 시키고 심지어 이제 모유수유라든지 이런 것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모유수유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져요. 정말 출산하자마자 아기랑 며칠 동안 떨어져 있으면 모유수유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건 할 수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려면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그 사회적으로 이제 학습되어 있고 간행처럼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명 한 명이 그걸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이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전에 미리 엄마 아빠 모셔놓고 산전 부부 특강을 하고요. 그래서 모유수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몸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산모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분명히 이제 대표님한테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언젠가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라포가 형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특히 출산하고 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되게 민감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이게 며칠 지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 신생아실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애기를 얼마나 예뻐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좀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적당한 조언과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걸 몇 번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내가 살면서 그렇죠, 누가 옆에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저희 엄마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주더라도 또 이런 전문 파트나 어려운 부분에서는 또 어머님이 또 그렇게 다 도와줄 수 없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옆에서 내게 힘이 되고 지지가 되고 응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2주를 지냈어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역시 어쨌든 상호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렇죠. 그 타이밍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리원 특히나 그런 소통과 공감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조리원 선생님들은 다 그런 산모들의 마음을 제일 많이 이해하는 사람. 그러겠죠. 제일, 그죠. 잘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니까 위로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산후에 이렇게 우울증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많이 보시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거의 산모 10분 중에 8분은 8분? 네, 산후우울증을 경험하고요. 이제 그 중에 2명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심각한 수치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시를 하자마자 에덴버러 테스트라고 산후우울증을 체크하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날 이제 그걸 검사하고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저희는 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산모님들 정보를 남겨드리면 그쪽의 정신과가 우리 산모님들이랑 연결해서 지속적인 이제 정신건강을 좀 도와드리는 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 조련 안에서 산모님들 그런 마음을 먼저
읽어내주고 공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그러니까 나만 느끼고 나만 예민하면 그게 불안한데 그렇죠. 출산하고 나면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해주고. 맞아요. 일단 당연한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니까, 옆에서 그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나 혹은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잘 모르는 산모의 어떤 마음? 이런 게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모유수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유수유는 이제 엄마들도 사실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애기한테 모유수유를 잘해주고 그렇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못해내면 어떡하지? 이걸 못했을 때에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불안감들도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모유수유 자체가 신생아들은 하루에 거의 자궁밖에 태아라고 자궁에 있는 것처럼 애를 품어서 키워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밤낮 없이 계속 이제 수유가 거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육체적인 피로감도 되게 많고 그렇죠. 출산 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인 피로감은 너무 쌓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모유수유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엄마들의 힘듦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남자잖아요. 잘 네네네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이제 아이를 키워보고 한 엄마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모유수유가 힘들다? 어찌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막 이렇게 품어서 하는 게 저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빠들 교육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출산 전에 아빠들 부부 특강을 해서 아빠들한테 모유수유는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조리원으로 다 아빠들도 같이 생활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래요? 직접 같이 아기를 케어하고 모유수유 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엄마가 직접 옆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떨 때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 직접 같이 옆에서 계속 경험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왜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어요. 말로만 들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네. 직접 같이 생활해보고 같이 느껴봐야 하지 않은데 맞아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산후조리원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딱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리원이니까 이런 산모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들이 그 시스템을 잘 갖춰서 산모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게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있어야 생각하거든요. 된다. 조리원 뭐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네, 거기 안에서 케어를 해주시는 그 전문가들은 구축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의학적인 이런 전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산모랑 아기를 케어하는 그런 교육들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어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리더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인데 뭐 신생아실이나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아기를 많이 보셨던 분들 그리고 또 직접 출산을 하셨던 분들은 그 전문성에 본인의 경험까지 그렇죠. 합쳐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련을 시작한 거고 저도 이제 간호사 출신이고 출산을 3번 했고 모유수유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산모님들한테는 이런 이제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조련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약간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리원들이 이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용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네. 요즘 보면 이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네. 도대체 뭘 하는데 저렇게 비싸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 조련은 다 사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인건비들이 다 갖춰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냥 항상 말씀드려요. 하루에 사실 조리원, 평균적으로 중간급 조리원들이 500만 원 전후거든요. 그게 기간이 2주에. 2주. 네, 2주에 500만 원 전후인데, 그게 하루에 하면 일비가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예요. 좀 좋은 호텔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좋은 호텔 가서 하루 1박하고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밥도 안 주잖아요. 조식 한 끼 주고. 그렇죠. 근데 조리원에서는 아침, 아침, 점심, 저녁, 저녁, 간식에 마사지 해줘, 아기 케어 24시간 해줘, 산모 케어 해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 비용 자체가 비싸거나, 그러니까 결국엔 하지. 단순히 어떤 가격이 싸고 비싼 것보다는 여기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맞아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지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 기본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어렵다. 구축하기가, 네, 그러니까 운영하기는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거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오히려, 되네요. 네, 그런 시스템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2주에 한 500만 원 선 보면 중간적인 거로 보면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인력 기준이나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는 정도다. 이제 산모들이 뭐 2주 됐고 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퇴소라고 하죠? 네. 퇴소하고 나서 좀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현실 육아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정말 신생아들 먹고 자고 밤낮 없이 그래서 산모님들이 밤을 새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수면 부족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그럴 많거든요. 수 그래서 있죠. 수면이나 이런 게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안 되겠죠. 잠을 못 자거나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힘들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그쵸. 이제 현실 육아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실제로 2주인데 대표님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뭐 주도 될 수 있고 며칠로 따지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2주가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50일까지가 이제 신생아들이 여기 밖에 적응하는 기준으로 밤낮 없이 2-3시간씩 먹고 자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시기거든요. 그러면 50일 동안은 엄마 휴식이 특히나 필요해요. 한 100일까지도 필요하지만 그럼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엄마를 서포트할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옆에서 같이 한다던가 근데 아빠도 사실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아빠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해주신다거나 가족들이 안 되면 산후도우미라도 집에 와서 같이 산모님이 좀 휴식하면서 아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조련에서 한 달, 2달 있는 거는 너무 무리고 조련에서 기본적인 몸을 회복하면서 집에 가서 우리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배워서 가시면 집에 가서는 산후도우미나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의 그렇죠. 서포트를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저는 맞다고 근데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고요. 저도 이제 큰 딸애가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뭐 내일 모레 해도 사실은 뭐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뭔가 좀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솔직히 있거든요. 부모로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련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이제 개인 생활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예, 따님들도 이제 도움을 받을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련이 잘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조련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요즘에 이제 산후도우미 센터가 또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련에서 한 2-3주 하시고, 집에 가서 또 한 2-3주 정도 도우미 부르셔서 집에서 그렇게 도움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가서, 가끔 가셔가지고 예쁜 거 보시고, 오늘 이렇게 너무 해주시면 좋은 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그거는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지금 나라에서 출산 지원금도 되게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 산후도우미 지원도 되게 많이 주시고, 산후조리원비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출산 그래요? 지원금도 되게 많이 나와요. 산후조리원도 그 비용 지원이 돼요? 네. 그 바우처로 출산 축하금,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거. 지금 출산, 똑같아요, 그러면? 네, 출산 어디를 축하금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200만 원씩 다 똑같이 주고 있고, 경기도만 우리가 50만 원씩 산후조리 지원비 주고 있고, 또 지역별로 또 더 추가로 더 줘요. 그럼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애를 낳아서 경기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산 못 봤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200만 원 쓸 수 있어요.
아, 그건 되는데. 네, 그건 되는데 지역별로 또 추가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그 지역에서만 쓰셔야 돼요. 산후도우미도 나라에서 거의 90% 이상 지원해줘요.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좀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산후도우미나 산후조리원제 그 지원? 금액 지원? 네네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런 거만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조리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표님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생각했던 어떤 철학, 요거 좀 같이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산후조리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 아기를 케어하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간호사가 됐고, 이제 간호사가 되고도 소아과나 신생아실에서 아기 케어하는 일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출산하고 이제 결혼을 해보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사실 아기들이 좀 잘 사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우리 엄마들이 건강해야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모와 이제 아빠를 교육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출산이라든지 모유수유라든지 좀 신생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하고, 그들이 가서 우리 아기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이제 출산이 끝난 이후에 나라에서 돌봄 정책도 많지만 출산 자체를 가지고 또 혜택을 주는 비용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면 크게 부담 없이 산후조리원 또 그 이후에 약간의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열심히 사랑하시고 아기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